며칠 전에 증시 전망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현재 증시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며 언제라도 단순히 우려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2에서 3%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이 결국 오늘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를 7% 가까이 폭락시킨 원인은 코로나 2차 유행 공포라는 우려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그동안 급등했던 상승분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한 그럴듯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급등도 비이성적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 지난 3월 전 세계 증시 폭락의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 위험과 미중 무역 전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기대감으로 인해 이전 고점까지 V자 반등을 그리며 회복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 그동안 상승했으니 이번에는 우려감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7% 가까이 폭락한 반면에 국내 증시는 미증시나 유럽 증시에 비해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4.07%의 급락으로 시작하였으나 장중에 그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한 후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2%대의 하락률로 마감하였습니다. 일중 흐름을 살펴보면 장 초반의 저점을 시작으로 그 저점을 점점 높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중의 고점이었던 2130선과 2120선의 10포인트 간격 박스권을 오후 내내 횡보하다가 결국 아슬아슬하게 상향 돌파하였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은 월요일장에서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 4.51%의 급락으로 시작하였으나 코스피 지수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며 마이너스 1.45%의 하락률로 마감하였습니다. 일중 흐름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740포인트 구간이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전일 1조 2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했던 기관이 2,800억 원대로 순매도 규모를 축소하였고 외국인 역시 2,600억 원대의 순매도를 기록함으로써 전일보다야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장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업로드한 영상에서 국내 증시는 전 세계 증시에 비해 3월 코로나 급락을 막기 전에 이미 한 차례 하락한 적이 있음을 이유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대략 10%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미 증시를 비롯한 유럽 증시가 장대 음봉으로 마감한 것에 비해 국내 증시는 시가 이후 상승을 하며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산업과 코스피 차트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흐름 속에 비슷한 위치에서 장대봉이 출현한 것까지도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미증시는 비슷한 위치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함으로써 추가 하락의 위험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즉 하방으로의 압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기선이라고도 불리는 120일 이평선을 장대 음봉으로 하락한 모습이 발생함으로써 120일 이평선의 저항까지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비슷한 위치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캔들 아래에 존재하는 120일 이평선의 지지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일봉을 체크해보면 코스피 지수의 일봉과 마찬가지로 시가는 저가로 시작하였으나 장중 상승을 시도하며 대부분 양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오늘 저녁 미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게 된다면 월요일장에서 국내 증시가 오늘 선방한 부분까지 뱉어내면서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증시가 전일 급락에 의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준다면 월요일 국내 증시는 그 반등폭보다는 적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상승분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가 선방은 하였지만 이러나 저러나 월요일장은 미증시에 비해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폭은 더 클 가능성이 높고 미증시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은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철저히 추종하는 수급 매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전일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 양호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LG화학을 각각 895억, 848억 대량으로 순매수하였으며 기관은 카카오를 838억 순매수하였습니다. 역시나 오늘의 급락장에서도 전일 대량으로 순매수가 유입된 이 세 종목은
타 종목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급락장이라 기관이 순매수했던 종목 중 한진칼과 HMM의 경우 7%대의 급락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상승률은 타 종목 대비 우수하며 특히나 큰 금액을 대량으로 매수한 종목은 확연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영상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수급 탑픽으로 뽑으며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관의 매도로 인해 시장이 만약 하락한다 하더라도 두 종목의 하락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장에서 바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장에서도 기관은 네이버를 670억, 카카오를 600억, 각각 순매수를 이어나갔습니다. 수급 매매는 상승장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 또는 급락장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 매매가 아니라 차트만으로 종목을 선정한다면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버티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세력들도 이런 날을 기회로 삼아 오히려 더 크게 흔들어서 저가의 물량을 다시 담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악재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려감이라는 실체가 없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증시가 7%나 급락하는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 수급 매매는 우리에게 확실한 안전장치이며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급 매매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급등주 쫓아다니면서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마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그들의 대량 매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 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항상 빨간 불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